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에 대한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모처럼 공정경제 의지를 피력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이며 실천입니다. 정부 여당이 지난해 규제개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 들였던 노력의 반만이라도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3법의 경우 2년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다중대표 소송제와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개정안을 합의했지만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노동자 대표 추천 사회이사 선임, 사회이사 결격 사유 확대 등 사회이사의 중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고 노회찬 대표의 3법 개정안이 함께 심의되어야 합니다. 정부 공정거래법의 경우는 총수일가 지분 규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한 기업에 대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같은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큰 사안에만 공정위 전속거래권을 폐지하는 등 한계도 분명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공정거래법 정부 개선 법률안은 현재 우리 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인 추혜선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합심사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확실한 의지만 보인다면 공정경제 실현의 속도를 높이도록 협력하고 경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혁에 뺄셈만 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타협을 중단하고 개혁의 덧셈을 할 수 있는 국회 내 개혁 블록 만들기에 나설 것을 정부와 여당에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네. 최대한 진정시키면서 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어제 한국당 원내대표 중진위원회에서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은 목포는 호구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는 호구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정명기 의원의 발언은 손혜원 의원을 빌미삼아 목포 시민들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상식 이하의 막말입니다. 목포 시민의 실제 사면은 관심이 없으면서 목포를 조롱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 막말의 대명사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원사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정영기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 의원은 비롯한 자유한국당 당장 목포 시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만약 정 의원이 본인의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까지도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제출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삼당의 국회 예산 동결을 통한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예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답을 써내라고 했더니 본인 답은 내놓지 않고 나무 답이 오답이라고 힐라만 하는 꼴입니다. 한국당 태도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고된 선거제도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정치 세력 중 하나가 자신이라고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작년 말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2월 15일 그 합의문은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대통령과 의장까지 나서 이룬 결과입니다. 이 합의가 깨지면 그 이유는 파국일 뿐입니다. 한국당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제도 관련안을 내놓으십시오.
12월 합의를 지켜 국회 운영의 원칙을 존중하십시오. 서로 약속, 그것도 다자간의 약속을 어기는 쪽은 결국 모든 것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나머지 사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백지이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음을 한국당에게 거듭 공고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체육계선 폭력 사건의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체육계의 폭력, 성폭력 문제가 체육계 내의 폐쇄적인 구조로 인한 고질적인 맹폐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당으로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또한 정의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평화본부장의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된 평택의 미군 기지는 총 공사비가 104억 달러에 달하고 그 공사비의 94%를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미군 기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용산에서의 철수와 평택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말이 군사기지이지 사실은 아파트, 영화관, 병원, 학교, 상가, 레스토랑, 극장까지 모든 그 편의시설이 다 들어간 신도시나 다름없고 무려 8만 6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500년 군사기지입니다. 한국군은 꿈도 꿀 수 없는 후방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군대로 미군이 주둔하겠다는 얘기고 이걸 이름하여 황제주둔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이 문제 삼으며 여차하면 주한미군을 철수 내지 감축하게 할 수도 있다고 사실상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강남의 타워팰리스 아파트 50억짜리 공짜로 사주니까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놓으라고 이제 때를 쓰는 것과 매일 한 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을 철수 내지 감축할 수 있다는 비공식적 입장은 주한미군의 공식 기관지인 성조지를 통해 보도된 것입니다. 때 맞춰서 주한미 대사 해리 해리슨 대사가 정용 안보실장을 만나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안 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최후 통첩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정의가는 사실 지금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3만 7천 명 수준인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군 병력은 2만 8천 명으로 9천 명이 감축되었고 실제 주둔 인원은 이보다 적습니다. 병력이 감축되었다면 마땅히 주둔 비용이 줄었을 것이고 또 방위비 분담금도 삭감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인상해 온 만큼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해온 하나의 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더 기가 살아서 이제는 50%를 늘려달라는 미국의 요구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참으로 후한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동맹국인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보여준 진정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행보를 감안하여 또 한국에 주둔하는 외국 손님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지 않게 성의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모든 선의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올릴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위비 분담금으로 동맹 전체를 흔들어대겠다면 이제 이 동맹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적어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인해서 몸통을 흔들어대는 이러한 어떤 잘못된 외교 방식은 이제 철회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최후 통첩선 협박성 발언에 넘어갈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우리 민생보 부장님.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당정청 공동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제정책 핵심 기조로 공정경제를 꾸준히 추진해갔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어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한진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작년 내내 갑질의 대명사였던 기업에도 소용없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면 다른 어떤 기업의 갑질도 국민연금을 통해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대통령은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현장이 난무합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마다 납품 단가를 낮추기로 미리 못 박은 자동차 업계의 약정 시야를 마치 당연한 관행인 것처럼 두둥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 각 부처의 정책 발표는 9년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만나는 행보를 통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대기업과 계약관계에서 을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계속해서 앞장설 것입니다. 롯데마트의 후행 물류비, 즉 물류센터에서 각 정부까지의 물류비를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겨온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심의 중입니다. 우리 당 공정경제민생본부가 롯데 갑질 사례 중 하나도 제기하며 1년여간 꾸준하게 개선을 요구해왔던 문제입니다. 늦게나마 공정위가 제재 의지를 보여 다행입니다. 그동안 협력업체들의 비용을 떠넘겨왔던 대규모 유통업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롯데마트뿐 아니라 유통업 전반에 협력업체들에 대한 갑질이 만연해 있습니다. 슈퍼, 마트 등의 할인 행사에서 이른바 미끼 상품을 원가 이하에 판매하도록 하면서 그 손실을 협력업체에 부담시키고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는 매장 점주들에게 백화점,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간을 강제 입점시키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유통업 성장을 위한 어떤 정책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대기업 배불리는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심의를 통해 이런 가불 경제구조의 철퇴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유통업에서 벌어지는 갑질 사례들을 제보받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생보 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1인 1반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일이면 고 김용균 청년의 49제가 장래로 치르지 못한 49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서울의 장례식장에 무릎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입니다. 고 김용균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 두 번 다시 고 김용균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와 진상규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 어머니의 절규가 지난 산재법 개정으로 일부 나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고 그에 대한 원한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총리 방문을 기점으로 다가오는 토요일 이전까지 정부의
나와서 적어도 설 전에 고 김용균 청년을 우리 마음 깊이 떠나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준비드리겠습니다. 자, 다 마무리가 됐으면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